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오늘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8일 중국 선전 성분지수가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홍콩 증시도 2%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8,467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결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더 우세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오늘 장세로 설명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거는 그래도 선전 성분지수 하락세인데요. 3.8% 이상 하락하면서 14,000선을 내줬습니다. 특히 한국투자가 선호하는 전기차제조사 비아디가 10% 빠졌네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과 바이주 기업 그리고 氢에너지 관련 업체 하락세도 눈길을 끕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많이 보이고 여기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을 중심으로 좀 팔아치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아시아 시장 거래에서는 미국 이민희 나스닥 100 선물도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와 일본의 니케이 둘두로 지수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을 해서 일제히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에버브라이트, 선홍카이의 캐니원 자산관리전략가는 신경제 주식에 대한 매도 압력이 끝나지 않았다고 홍콩 증시의 장세를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배달업체 메이투안디엠핑 같은 경우는 현재 9.32% 하락하고 있고 인터넷 게임 기업인 텐센트는 5.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에버브라이트는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연준이 페드가 이를 통제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장기물 금리 오름세 대동을 걸지 않은 데 이어서 지난 주말에 제임스 블러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현재 옵션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면은 단기 채권을 단기 국채를 팔고 또 장기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통화 정책을 의미를 하는데요. 오늘 16일과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연준 인사 발언이 앞으로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고요. 3월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또 홍콩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세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오늘 $70 이상으로 급등하는 점도 인플레 우려를 확대해서 홍콩, 중국 증시를 누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영국 브렌트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멘의 반군인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 시설을 겨냥해서 드론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브렌트유가 하반기 배럴당 $80까지 상승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찍 상승 출발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홍콩, 중국 증시 개장 무렵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지난 주말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시일 내로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 법안을 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6년 만에 최고치 증가율을 찍은 중국 수출도 중국 시장 상승 대료였습니다. 어제 7일 중국의 해관총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는 중국의 1,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60%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관총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한 덕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정표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 1, 2월 경제 통계를 같이 발표하는 경제 통계가 있는데 춘제가 2월에 껴있다 보니까 또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한다고 말을 하고요. 이날 또 시장에서는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닝 부주임은 2021년 1, 2월 중국 경제 흐름을 진단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경제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면서도 여전히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 우려감이 다소 커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인포맥스 서영태였습니다.